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5월 31일 셋바인 컴퍼니 대표 마웅 웨익시코드는 네피도 특별법원에서 부정부패 혐의 2건으로 진행 중인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공판에서 뇌물을 전달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2018년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어머니의 이름으로 설립한 도킨즈 재단에 기부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고문에게 10만 달러를 전달하였고 이후 2019년, 2020년에 걸쳐 수십만 달러를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에 기부한 10만 달러가 왜 부정부패 혐의에 걸리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27일 미얀마 상무부는 의약품 수입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절차를 보면 앞으로 의약품 수입 업체는 미얀마 의약품제약협회를 통해 수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표 이후 5월 28일에는 미얀마 의약품제약협회가 165개 협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입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하였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2022년 5월 30일부터 미얀마 의약품제약협회를 통해 의약품 수입 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을 하면 이길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식량기구 국장은 미얀마 피난민들에게 지원한 쌀포대가 거야주와 샨주 빼콘 타운십 상가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쌀 지원을 받은 일부 피난민들이 자녀 건강이나 교육비 지불 등의 긴급한 재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판매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판매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지만 상가에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엔에서 지원한 식품이 상가에서 판매되는 것을 본다면 세계식량기구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계식량기구는 국가관리위원회를 통해 인도적 지원으로 쌀을 배포하기 위해 1개월 반이 소요되었으며 최근에는 샨주 남부 카렌이 난민 캠프와 거야주로 있고 타운십 인근 피난민 총 9만 명에게 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카렌이 스테이트 컨설터티브 카운실은 피난민들이 세계식량기구에서 지원받은 쌀을 다시 판매하여 다른 식품이나 필수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일부는 자녀 교육 또는 건강을 위해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도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쌀 가게에서는 세계식량기구에서 지원한 쌀을 포대당 15,000잣에 구매를 하고 35,000잣에 판매하고 있다고. 2022년 5월 28일 바고 지역 B타운십 바웅탈의 마을 출신 14세 소녀 모찬미키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형법 505와 항에 의거하여 선동 위반을 적용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시위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소녀는 사복 경찰에 체포가 된 이후 바웅탈의 경찰서에 구금 중이라 어떤 게시물을 공유하여 체포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가석방을 위해선 600만 잣을 내야 하며 미지급 시 B 교도소로 수감이 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미성년자 체포 사례는 처음이 아니며 지난 5월 25일에도 청소년이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일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초민툰 대변인은 6월 16일까지 공급할 정도의 유류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물류 공급 차질로 지연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수입 시 가격과 판매 시점의 가격의 차이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얀마 유류 가격은 인접 국가보다 낮게 유지가 되고 있으며 가격 상승 원인은 국제 유가 상승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6월 1일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조민툰 대변인은 양곤 버스 정류장 폭탄 공격에 대해 사망자 1명이 범인이며 국민방위군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사망자의 전화를 조사한 결과 폭탄 공격을 지시한 자들과
채팅 기록이 남아 있으나 폭발 시 손상이 되어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의 자택 압류 수사를 한 결과 2대의 전화기가 추가로 발견이 되었으며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화기 안에 있는 대화 내용을 조사한 결과 도심지 공격 계획과 KNU 훈련 합류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 CCTV를 공개하며 범인은 컴퓨터 수리공으로 일하는 아웅찌로 국민방위군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국영신문사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이 있지만 보안 문제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초민툰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교육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 기본학교 신학기 입학 등록은 520만 명을 기록하였다고 하며 기자회견 당시에도 입학생 모집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입학 등록은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역별 입학생 등록 현황은 에야와디 지역 및 거야주 일부 지역에서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다른 지역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에야와디 지역은 작년 대비 110% 증가를 하며 가장 많은 입학 등록을 하였습니다. 거야주는 작년 5,000명에서 올해 12,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친주와 라카인주는 작년 대비 66%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친주는 작년 32,904명에서 올해 22,043명으로 감소하였고 라카인주는 작년 55만 명에서 올해 3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미얀마 보건부는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접종 완료 후 최소 14일이 지난 탑승객들은 코로나19 긴급진단검사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검사 면제가 되며 제출을 하더라도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접촉 사실이 있는 경우 탑승 거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승객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얀마 통신사 텔레노 미얀마가 메가기호 아톰으로 사명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한 레바논 업체 M1그룹과 미얀마 업체 쉐빈표의 합작회사인 인베스트컴은 짧은 성명서를 통해 사명만 변경이 될 뿐 다른 서비스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권단체들은 쉐빈표가 관여하면서 모든 고객 정보는 국가관리위원회에 제공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합작회사 지분 구성은 미얀마 쉐빈표가 49%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자정경 라카인주 마웅도 타운십 북부 따웅표레쉐 마을에서 야생코끼리가 나타나 헛간을 공격하면서 소 6마리가 죽고 4마리가 다쳤다고 합니다. 야생코끼리는 소 27마리가 있는 헛간을 공격하였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소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마웅도 타운십 산림청은 마웅도 부땅 도로 구간에서 일부 야생코끼리들이 돌진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코끼리 주의보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야생코끼리를 죽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캠페인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10일부터 대우버스 미얀마는 자체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양곤바고 버스 노선이 잠정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양곤바고 버스 노선은 최근 국내 유가 상승으로 인해 노선 운영 중단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노선에는 미얀마 트레이드 센터에서 조립 생산되는 대우버스로 운행이 되고 있으며 하루 5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버스 요금은 양곤바고 노선 2,000잣, 양곤 흘레구 노선 1,000잣, 흘레구 바고 노선 1,000잣으로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양곤전력공사는 6월 중순부터 양곤 지역 일부 타운십을 대상으로 24시간 전력 공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곤전력공사는 지난 6월 초부터 일부 타운십을 대상으로 24시간 전력 공급을 시행하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곤 타운십에서는
4시간 순환 정전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5월 25일부터 오후 5시부터 이길 새벽 5시까지 야간 전력 공급을 하며 순환 정전 조치를 완화하였습니다. 공단 지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력 공급하였으나 3시간 추가 전력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